67살 순자는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남은 반찬을 싸와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손톱 밑대가 지워지지 않아도 허리가 아파 밤마다 신음해도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아들 태수가 웃는 얼굴로 엄마 덕분이야. 라고 말할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으니까요. 드디어 태수가 결혼을 합니다. 엄마, 이제 엄마도 행복해지실 거예요. 며느리가 엄마 손 덜어드릴 거예요. 태수는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결혼식 날 순자는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아껴둔 돈으로 새 한복을 맞췄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당당한 신랑 어머니로 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식장에 도착한 순자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 손님들에게 인사하며 돌아다니지만 순자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시골에 계세요. 라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마 바빠서 그러려니 생각했습니다. 피로 연장해서 순자는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순자의 테이블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신부와 함께 손님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인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순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국을 떠 입에 넣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봐.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 며느리 지영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우리 둘만의 공간을 좀 만들고 싶어요. 신혼이니까 이해해 주시죠. 순자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달빛만이 순자의 눈물을 비췄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 태수가 조심스럽게 순자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잠깐만. 시골집에 내려가 계시면 안 될까요? 지영이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순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할게. 얼마나 있으면 되니? 태수는 고개를 돌린 채 한 달 아니 2달 정도요. 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씩 박스에 담으면서도 계속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며느리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곧 다시 오라고 할 거라고.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짐을 다 싸고 현관에 나왔을 때 며느리 지영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이불은 가져가시지 마세요. 저희 친구 세탁해야 해서요. 새 걸로 맞춰 드릴게요. 순자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자기가 쓰던 이불마저 더럽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한 순자를 맞이한 건 먼지와 곰팡이 냄새였습니다. 몇 년간 비워뒀던 집은 황량했습니다.
수도를 틀자 녹순물이 한참을 흘러나왔습니다. 창문을 열자 찬바람이 집 안 가득 스며들었습니다. 보일러를 켜려 했지만 고장 나 있었습니다. 순자는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방 바닥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섯 번째 전화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전화기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야, 엄만 너희가 보고 싶다. 달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방에서 순자의 흐느낌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추운 겨울밤, 순자는 외투를 껴안고 웅크린 채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아들의 목소리를 찾으며 창밖에서는 매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쓰러진 고추 지지대가 덜컹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순자가 평생 가꿔온 이 집은 이제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연락도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몇 주가 흘렀습니다. 순자는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네 이웃 김씨 아주머니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순자씨 들었어요? 아드님이 이 땅 재개발 들어간다고 계약했대요. 동네에서 다 아는 얘기예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처음 듣는데요. 김씨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요? 벌써 한 달 전부터 업자들이 돌아다니던데 아드님이 말 안 했나 봐요. 며칠 후 태수가 시골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아들의 얼굴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이 집 팔고 도시로 오세요. 제가 다 정리해뒀어요. 재개발 들어오면 보상금도 나오고요. 태수는 능숙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몇 번이나 연습한 것처럼. 순자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태수야, 이 집 팔면 엄마는 어디로 가니? 태수는 잠깐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더 좋은 곳으로요.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돌아간 후 순자는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왜 이렇게 급하게 집을 팔려고 하는지,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순자는 오래된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 봉투들 사이에서 등기부등본을 찾아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확인했습니다. 집과 땅의 명의가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순자 명의로 바꿔놨던 것입니다. 순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이 엄마가 바보로만 보였지? 순자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정말 자신을 위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날 밤 순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미리 준비해준 덕분에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죠. 사진 속 남편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웃음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정신 차려야 할 때였습니다. 순자는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약국에 약을 사러 갔다가 동네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아들 태수와 며느리 지영이 개발업자로 보이는 남자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집 팔면 우리 새 아파트 계약 가능해요. 위치도 좋고 평수도 넓어서 완벽해요. 며느리 지영의 신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개발업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명의가 어머님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동의를 받으셨나요? 태수가 난처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게 엄마 명의라서 좀 문제예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냥 도장만 받아내면 되잖아요. 어머님은 잘 모르시니까 적당히 서류 하나 내밀면 찍으실 거예요. 순자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해볼게. 순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이 카페를 나간 후 순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커피를 멍하니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내 아들의 진심이구나.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방문을 닫고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상자를 꺼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남편이 담긴 비밀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순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당신만 아는 거요. 언젠가 힘들 때 쓰시오. 순자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 모은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모아둔 목돈이었습니다. 순자는 통장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준비해야겠네. 내가 몰랐던 내 카드가 있단다. 그날 밤 순자는 노트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행동, 며느리의 말,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지켜야 할 건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고 오랜만에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더 이상 구부정한 할머니가 아니라 당당한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자는 버스를 타고 도시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남편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이 땅만은 당신 이름으로 해둬라. 언젠가 도움이 될 거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이제야 남편의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도시 한복판의 법률사무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순자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책상 위에 내놓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제 집을 팔려고 합니다. 제 동의 없이요. 미리 대비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의가 어머님으로 되어 있으니 어머님 동의 없이는 절대 거래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기나 위조의 가능성을 대비해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겠습니다. 순자는 변호사의 설명을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방법, 부당한 계약을 무효화하는 절차,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까지. 순자는 메모를 하며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무작정 당하기만 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순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미리 준비해준 덕분에 이 늙은이가 정신을 차렸어요. 사진 속 남편의 미소가 더욱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차분하게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지, 며느리가 어떤 말로 속이려 할지. 하지만 이제 순자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재산을,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지킬 것입니다. 며칠 후 예상대로 아들 태수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시간 있으세요? 태수는 평소보다 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들어오렴. 거실에 앉은 태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보험 서류예요. 엄마 명의로 건강보험 하나 들려고요. 사인만 하시면 돼요. 태수는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순자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일부러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효자네. 엄마 걱정해서 보험까지 들어주고. 순자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류 중간쯤에서 순자의 눈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동의서. 순자는 내색하지 않고 계속 읽었습니다. 집과 땅을 아들 명의로 이전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수야, 엄마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네. 이게 무슨 내용이니? 순자는 일부러 물었습니다. 태수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보험 수혜자 지정하는 거예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순자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태수는 순자의 눈빛을 피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빨리 사인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근데 엄마 도장이 어디 갔더라? 찾아봐야겠네. 내일 찍어줄게. 태수는 초조한 표정으로 내일요? 라고 물었지만 순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가 돌아간 후 순자는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자신을 속이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게 내 진심이구나. 그럼 나도 보여줄게, 내 진심을. 순자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개발업자가 직접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 지역
재개발을 담당하는 김 대리입니다. 어머님이 이 땅의 실제 소유주시라고 들었습니다. 순자는 차분하게 남자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김 대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아드님께서 계약 진행하고 계셨는데 명예 문제가 있어서 확인차 왔습니다. 계약은 반드시 소유주이신 어머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제 조건으로 계약하면 되겠네요. 김 대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머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순자는 변호사와 미리 상의한 조건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보상금, 금액, 지급 방식, 계약 조건까지. 김 대리는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세요?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바보는 아니에요. 계약이 체결되고 보상금은 순자 명의 계좌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김 대리가 돌아간 후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야, 집 계약 끝났다. 업자가 다녀갔어. 전화기 너머로 태수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엄마, 고마워요. 순자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다. 계약을 내 명의로 했어. 돈도 내 통장으로 들어온단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우리 몰래 계약을 해요? 우리가 준비한 건데. 태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새 아파트는 어떻게 해요? 순자는 두 사람을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아니었니? 그런데 왜 계약할 때 우리가 없었지?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너희가 나를 속이려 한 거 다 알고 있었다. 보험 서류라며 가져온 그 종이 소유권 이전 동의서였지?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태수는 무릎을 꿇으며 엄마, 미안해요. 라고 말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순자의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예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순자는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이 돈으로 아들과의 관계를 잃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거실에 앉은 두 사람은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희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새 아파트, 좋은 차, 남들 부러워하는 삶. 그것만 생각하다가 정말 소중한 걸 잊었어요. 태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셨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아니, 생각조차 안 했어요. 며느리도 함께 무릎을 꿇으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제 편안함만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일어나라.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용서는 하마. 너희도 잘못을 깨달았으니까. 하지만 다시는 그 집으로 가지 않겠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라.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독립이고 진짜 어른이 되는 거다.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순자는 새로 구한 아파트 창가에 섰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손에는 갓 내린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내 인생을 살 거야. 늦게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지. 순자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이 순자가 선택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를 이용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자식의 효도는 때를 놓치면 평생 후회로 남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준비해 둔 게 있어서 이 늙은이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바람이 커튼을 살랑이며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지만 순자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으니까요. 저녁 노을이 아파트 창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순자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새로 산 책을 펼쳤습니다. 이제 순자에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이.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